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무자극 영혼의 힐링 채널 스타시대입니다. 우리를 무한대로 쪼개보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가 아닌 있음, 즉 존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최소의 입자가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물질을 무한대로 쪼개서 결국 남는 게 없다면 애초에 그것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테니까요. 과학에서는 계속해서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의 입자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새로운 입자와 그 사이즈는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자 물리학에서는 최소의 입자를 순수 에너지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이 또한 계속해서 과학적 증명을 통해 팩트 기반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처럼 과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아는 이야기이니 마음 공부를 하시고 계신 여러분들은 당연히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쉬운 상식선에서 물질의 최소 단위를 원자라고만 하더라도 이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는 고정되어 멈춰 있는 것이 아닌 살아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그 움직임을 만드는 어떤 동력원이 반드시 존재할 것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건전지를 넣어서 이것들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원자를 충전기에 꽂아 충전을 시켜서 움직이게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해주는, 잠시도 쉬지 않고 두근 하며 뛰는 이 심장에 공급되는 에너지, 넘어져 무릎이 까지면 금세 새살을 돋게 해주는 그 치유 과정에 드는 어떤 힘이나 이것에 공급되는 에너지, 손톱과 발톱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라게 해주고 내가 손가락을 움직여 카톡 메시지를 쓰게 해주는 그 동력원, 그 에너지, 즉 원자의 움직임을 만들고 거대한 지구를 스스로 돌게 하고 태양을 뜨겁게 달구며 어느 별의 이름 모를 풀 한 포기를 자라게 하는 그 같은 에너지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바로 이런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생각해서 의식조차 하지 못하며 사는 그 생명력에 대해 우리는 한 번쯤 깊게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에 흐르고 있는 이 생명 에너지의 특징을 알 때 그것과 함께 살아있음을 유지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더 깊게 알 수 있을 것이고, 자신에 대해서 깊게 알게 된다면 자신이라 믿었던 사실 자신이 아닌 것을 더 쉽게 버릴 수 있게 되며, 가짜 자신의 이미지를 과감히 버릴 수 있다면 진짜 자신의 모습에 그만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져 싹이 트고 꽃을 피우는 데 필요한 그 에너지와 그 에너지의 표현, 돌 사이에 보이지도 않는 그 미세한 틈을 찾아 삐집고 자라나는 잡초들의 그 강렬한 생명 에너지, 그리고 그들의 표현, 봄의 푸른 빛깔의 나뭇잎을 가을의 붉은 빛으로 바꾸는 그 에너지와 표현, 이처럼 자연의 모든 움직임과 표현을 만들어내고 있는, 충전할 필요도 없고 배터리를 갈아줘야 할 필요도 없는 그 무한 에너지가 바로 우리 안에도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디테일한 부분은 알 수 없지만, 상식 차원에서 누구도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에너지라는 것은 끊임없이 흐르는 성질을 띠고 잠시도 멈춤이 없으며 어떤 대상으로 하여금 그 대상이 가진 특징을 기본으로 움직임이나 표현을 만들어내는 동력원으로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너지적 액션의 영속성을 불교에서는 일체의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하며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고 찰나찰나로 흐른다. 어느 한순간도 멈출 수 있는 것은 없다. 변화를 멈출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중요한 가르침으로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로 하나의 큰 개념은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이 우주는 생명 에너지가 가득하고, 그 생명 에너지는 이 만물을 살아 숨쉬고 각자가 가진 특성에 맞게 자신을 표현하는 동력원으로 사용되며, 같은 에너지가 우리 안에도 흐르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에너지는 표현의 동력원이다.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표현한다는 것은 그 생명 에너지와 조화를 잘 이룬다는 뜻이고, 결국 생명 에너지와 조화를 잘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 그리고 육체 안에서 벌어지는 생각과 감정이 안정적이고 평화롭다는 뜻이며, 이는 우리의 육체의 건강함,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삶의 건강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방금 설명드린 느낌의 삶이 아닌 반대적 상황을 매일매일 겪고 있을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의 개성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의 꿈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를 잘 표현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으니까요. 자신을 건강하고 조화롭게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쉬지 않고
어떤 움직임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 생명 에너지를 억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으며, 생명 에너지가 우리 각자의 개성과 어울려져 표현하고 싶은 특정 방향성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자연스러운 방향성을 억지로 틀어서 저항을 만들어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자신의 에너지적 방향성과 사투를 벌이며 다투고 있는, 그래서 내부에서 엄청난 불필요한 에너지적 소모가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은 어떤 미래의 부정적 상황에 대한 걱정이 하루 종일 마음을 어지럽힐 때 우린 심한 운동을 했을 때만큼이나 몸도 정말 피곤해지는 경험들을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가 우리를 통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상 징후를 보이게 되죠. 바로 정신적 질환이나 질병 같은 것을 통해서 말이에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삶에 대한 궁극적이며 너무 단순한 질문 하나: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잘 사는 법은 결국 스스로를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잘 표현한다는 것은 딥한 의미로 서로 다른 생김새와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하나하나가 그 자신이 가진 특성을 자신 안의 동력원이 되는 그 생명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며 잘 표현됨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치며 관계하고요. 특히 한의학에서는 기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육체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이것의 작은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까지 알아본 생명 에너지, 그리고 그것의 자연스러운 표현에 관해 현재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에너지적 조화와 나아가 정신과 육체의 건강에 큰 방해가 되는 오늘 메인 주제인 표현과 관련지어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표현은 액션, 즉 움직임, 그리고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웃풋의 개념이고요. 아웃풋의 반대 개념은 당연히 인풋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밸런스는 절대적으로 인풋으로 치우쳐져 그 밸런스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을 표현하기보다는 남의 표현을 끊임없이 자신의 머릿속과 마음속으로 넣고만 있는 밸런스가 무너져버린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그것이죠.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미디어 중심의 이 시대, 이 세계의 시스템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생산되는 뉴스와 가십거리들, 그리고 그것에 무의식적으로 노출되어 습관이 되고 결국 내 삶의 많은 부분이 그것들의 영향을 받게 되며, 반대로 그것에 더 큰 힘을 우리 개인 각자가 넘겨주면서 미디어의 힘은 끝이 없이 더 강해져 가고 있죠. 우리는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보고 무엇인가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깐의 틈이라도 있으면 목적 없이 핸드폰을 켜야 하고, 여유로운 시간조차 유튜브나 인스타 혹은 포털 사이트를 열어 목적 없는 정보 속을 끊임없이 항해하며, 그렇게 쓸데없는 정보의 배설 속에 휩쓸려 떠돌아다니며 장시간의 인풋 베이스의 활동을 마친 후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머릿속에 엄청난 잡동사니를 처박아 꽉꽉 쑤셔놓고 하루를 마감하고, 같은 하루가 내일도 모레도 반복되어 가는 것이죠. 누군가의 생각, 누군가의 일상, 누군가의 상황, 누군가의 재미, 누군가의 여행,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운동,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평가, 누군가. 인풋은 결국 나의 표현, 즉 아웃풋에 영향가 있는 걸음 같은 것이 되어 나를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두가 유튜브나 인스타에 인플루엔서가 되라는 것인가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웃풋, 즉 나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꼭 유명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튤립이나 장미같이 우리에게 인기 있는 꽃들만이 가치 있는 꽃이 아니듯, 들판에 이름 모를 꽃들도 자신을 완벽하고 아름답게 피워내듯 나라는 씨앗이 세상이라는 들판에 하나의 인간이란 형태로 심어졌습니다. 이미 그 씨앗에는 자기로서 가장 완벽한 꽃의 형태와 색을 표현하는 가이드가 되는 매뉴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방해만 없다면 우리 안의 생명 에너지는 우리가 가진 그 지도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가장 완벽하게 그 아름다움을 피워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전제는 방해가 없다면이 되겠죠. 그리고 방해라는 것은 바로 예상하셨듯이 에고라는 놈이 될 테고요. 에고를 살찌우는 역할을 바로 현 사회의 미디어 베이스 시스템이 한 몫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요즘 친구들이 그러던데 사이즈가 큰 게 좋은 거래. 그래서 난 떡갈나무가 될 거야. 요즘은 빨간색이 유행이래. 그래서 난 저기 빨간 장미가 될래. 요즘 트러플 버섯이 비싸게 팔린대. 난 트러플 버섯이 될 테야.
순백이 아름다운 안개꽃이 방금 나열한 것과 같은 생각을 한다면 이 안개꽃의 씨앗은 스스로를 큰 나무로 바꾸려고 자신의 유전 형질을 억지로 틀어보려 스스로 갈등을 겪을 것이고, 그러다가 그걸 포기하고 자신의 하얀색을 억지로 빨간색으로 바꾸려고 노력할 것이며, 그러다 그걸 포기하고 꽃이 아닌 버섯을 피워내려 자신의 피고름을 짜게 됩니다. 자신 안에 흐르는 생명 에너지는 자신이 가진 가장 완벽한 특성을 표현하는데 방해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로서 완벽한 순백의 안개꽃을 피워내게 될 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제가 현재 안개꽃 씨앗이란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대답은 너무 간단하죠. 내가 어떤 씨앗인지 스스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게 되겠죠. 거대한 사이즈의 힘을 갖고 싶다며 나무들을 쳐다보고 부러워하고, 다른 꽃들이 이쁘다고 여기저기 둘러보다 빨간 장미를 보며 자신과 비교하여 자신의 하얀색을 한탄하고, 반짝반짝 진열대에 놓인 비싼 트러플 버섯들을 보며 현재 자신이 있는 아름다운 들판을 불평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세상만에 관심을 쏟는다면 결국 나 자신이 어떤 씨앗인지는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인풋만을 추구한다면 나를 표현하는 아웃풋은 언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의 컨텐츠들은 대부분 답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질문을 많이 제시하죠. 이유는 마음과 영혼의 주제에 있어 쉽게 정답이란 개념을 내세울 수 없기 때문이고, 이 주제에 정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한 자신의 아웃풋을 배설하고 있을 뿐이며, 그 아웃풋은 결국 누군가에게 인풋을 하나 더 늘려놓는 꼴이 될 뿐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의 아웃풋이 여러분 안에서 인풋의 과정을 거쳐 여러분의 아웃풋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을 큰 목적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컨텐츠도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조용하고 묵직한 질문들을 건넬 것입니다. 무의식적 인풋 위주의 삶을 어떻게 건강한 아웃풋의 삶으로 바꿀 것인가? 나에게 있어 인풋과 아웃풋의 적정 밸런스는 무엇인가? 건강한 인풋, 건강한 아웃풋이란 무엇인가? 정보 배설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나와 나의 시간을 관리할 것인가? 내 안의 생명 에너지는 나라는 껍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려 하는가? 이 모든 질문들을 포함한 궁극적 질문, 결국 나는 어떤 씨앗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인풋과 아웃풋. 오늘 정리해드린 6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려보세요. 적어도 그것을 위해 잠깐의 시간이라도 내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여러분만의 아웃풋이 무엇인지 자신의 내면으로 깊게 들어가 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eace.